여러분이 의뢰한 사건, 사고를 해결해드리는 자칭, 타칭, 천재 추리 탐정 셜록 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과거에서 의뢰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1997년 태평양 한가운데인데요. 거대한 쓰레기 섬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플라스틱을 사용했는지 알겠죠? 쓰레기 섬 주변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아파하는 새, 거북이,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셜록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쓰레기 섬이 생기지 않도록 폐기물을 잘 분리해서 버리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건 좀 해결이 쉽지 않겠군요. 셜록리, 지금 숲속 동물 친구들도 쓰레기 문제로 심각하다고 하네. 그래, 사건이 발생한 곳엔 나 이 천재 추리 탐정이 빠질 수가 없지. 자, 그럼 사건 현장으로 출발! 아, 냄새. 집집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있어 큰일이야. 순호, 너 먹고 나서 길가에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많이 먹는다고 이 많은 쓰레기를 다 버렸단 말이야? 너무해! 자, 다들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누가 쓰레기를 버렸나 따지는 것보다 숲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해. 이대로 두면 숲에선 아무도 살 수 없게 되고 우리 역시 숲처럼 병들어갈 거야. 에잇, 이걸 모조리 다 태워버릴까?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인걸? 맙소사, 모든 쓰레기를 태우는 건 안 돼. 태울 때 나오는 기체들 중에 다이옥신이 있거든. 다이옥신? 다이옥신은 환경 호르몬 물질이고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야. 모든 쓰레기를 태우자는 말 취소! 나도 취소야. 아무거나 태우면 안 된다고 배웠잖아. 힘들어도 우리가 직접 치워보자. 그래. 이 병은 너무 멀쩡한데? 집에 갖고 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박스도 멀쩡한데 다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오염됐을지도 몰라.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그렇지만 그냥 버리기엔 아까운데. 이것 봐, 여기에도 있잖아. 처음부터 제대로 버렸으면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쓰레기를 버릴 때도 잘 알고 버려야 하는데 말이지. 얘들아! 걱정은 그만하고 어서 밥부터 먹자. 여기서 음식도 남기면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 순호야, 아까 네가 쓰레기를 버렸다고 오해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앞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조심할게. 우리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니까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볼까나? 좋아. 이런. 우리 동물 친구들이 사는 숲속 쓰레기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셜록 리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죠. 이런 쓰레기들을 처음부터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재활용입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죠. 쓰레기 재활용의 첫걸음은 분리배출입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그렇게나 중요한 건가?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말이야, 이것 바로 종량제에 버려져 있는 이 쓰레기의 70%가 재활용품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활용품을 여기다가 버리고 있었던 것이야. 뭐? 70%라고라?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소각이나 매립을 한다는 거군. 환경에도 정말 큰 문제가 되겠네. 그렇지. 자, 보시게. 여기 있는 이거 보이나? 버려진 종이팩의 70%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네.
요것만 잘 재활용돼도 50m짜리 화장지를 2억 1천 개나 만들 수가 있다는 건. 그런데 분리배출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 분리배출 방법은 모르겠는데 하는 저 소리 들으셨죠? 여러분도 혹시 그러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종이, 플라스틱, 유리병, 그리고 알루미늄, 철, 캔 요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면 이런 마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배출 마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 마크가 있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이겠습니다. 만약 이 마크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량제 봉투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크가 있을 때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요? 바로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할 때 핵심적인 것 4가지 무엇일까요? 일단 비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요걸 버릴 때 이 안에 다른 이물질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뚜껑을 열고 전부 다 비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혹시 여기가 더럽다면 물을 넣어서 헹구고 버려주면 되겠습니다. 분리한다. 무엇이 분리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재질이 다른 것들. 여기 보면 비닐이 보이죠? 자, 이런 비닐 붙은 채로 그냥 버리지 마시고 요 비닐은 소리 들리십니까? 잠깐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이 비닐 보이시죠? 이렇게 재질이 다른 것은 따로 모아서 버리고요. 분리해서 버리고 섞지 않는다. 자, 요것을 이렇게 납작하게 한 다음에 버려야 하는데 마구 아무 통에다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활용품의 종류별로 그리고 재질별로 알맞은 곳을 골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재 탐정 셜록님. 역시 어려운 분리배출을 잘 조사했네. 금방 숲속 동물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재활용품 배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네. 좋아. 그럼 내가 가서 직접 자세하게 알려줘야겠군. 나 가네. 음식 만들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아까 너무 많이 남겼나 봐.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나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의 사료나 식물의 퇴비로 재활용된대. 얘들아, 잠깐만! 왜 그래?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면 어떡해?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이 있지. 첫 번째, 최대한 물기를 꼭 짜서 배출한다. 두 번째, 비닐봉지, 이쑤시개 같은 이물질은 제거한다. 세 번째, 긴 채소와 덩어리가 큰 수박은 잘게 썰어 배출한다. 데비 말대로 물기를 빼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면 된다 이 말이지. 잠깐만! 이번에 또 왜 그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하는 게 있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게 뭔데? 복숭아, 감 같은 과일의 딱딱한 씨, 생선가시나 동물의 뼈, 채소의 껍질이나 뿌리, 한약재나 각종 차 찌꺼기, 달걀, 조개, 굴 같은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만만치 않구나. 그럼 다른 재활용품은 어디에 배출하는 거야? 케비야, 어디 갔어? 다른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은 몰라서 도망간 거 아닐까? 그런가? 그럼 말을 하지. 왜 도망을 가고 그래? 우리 천재 탐정 셜록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셜록님 도와주세요. 셜록님, 숲속 동물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재활용 배출 방법을 알려달라고 의뢰가 쇄도하고 있네.
그런가 왓슨?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라이브 방송 시작해야겠군. 시작해도 되겠지? 오케이? 레디 액션! 오, 모두가 궁금해하는 재활용품 배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감안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이들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여기 있는 신문지 보이죠? 신문지들은 잘 싸서 묶어서 버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유팩 있죠? 자, 우유팩은 안을 헹구고 잘 말려서 찢어서 오려서 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종이컵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유팩과 종이 컵은 따로 일반 종이보다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요런 것들, 여기 있는 이 스프링이 달린 것은 어떻게 할까요? 스프링을 따로 떼고 종이만 모아서 버려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비닐은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일단 이 비닐 속에 무엇인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싹 버리고 비닐만 버려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물이 이물질이 묻어 있다면 이것도 헹궈서 버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헹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오염이 많이 되어서 여기 양념이 너무 많이 묻었는걸. 이런 것들은 그냥 잘 접어서 여기 종량제 쓰레기 봉지에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는 그 뽁뽁이라는 거 있죠? 이런 에어캡도 다 모두 재활용이 되는 것이니까 비닐 버리는 곳에다가 같이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보이십니까? 요것은 바로 주차 블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닐은 고온에서 가공해서 이렇게 주차 블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니까 꼭 제대로 분리배출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스타이로폼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티로폼을 스타이로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스타이로폼에 보면 가끔 이렇게 테이프가 붙어 있고 또 뭐 운송장이라든가 종이가 또 턱하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 떼어서 버려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형 가전 제품을 살 때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이 대형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원래 구입했던 그 구입처에 다시 돌려드려도 된답니다. 자, 그다음 캔은 어떻게 할까요? 자, 캔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걸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납작하게 만들거나 납작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버려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레기를 모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있는 부탄가스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구멍을 뚫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어른들이 해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자, 그리고 캔에 보면 비닐이 같이 있거나 또 뚜껑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지요. 이런 것들은 모두 분리해서 따로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재질이 다른 것은 함께 버리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분리배출한 캔은 어떻게 재활용이 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워프 특파원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특파원? 네, 워프 특파원입니다. 현재 분리배출한 캔이 재활용되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물을 제거하고 자석으로 알루미늄과 철로 분류해요. 두 번째, 압축기로 보관과 운반이 쉬운 뭉치로 만들어요. 세 번째, 압축된 캔 뭉치를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여요. 네 번째, 불순물을 걸러내어 다양한 물건으로 만들어요. 지금까지 탐구생활 워프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워프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알루미늄 캔은 반복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거 꼭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일단 여기 보이시죠? 발로 막 밟고 있는데 여러분은 발로 밟을 것까지 없고 자, 여기 생수병이 있다면 손으로 딱 찌그러뜨려서 버려주시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할 플라스틱 제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여러 재질로 만들어진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 것은 이거 플라스틱만 딱 뽑아서 버리기가 좀 힘들다. 그럴 때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칫솔이라든가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 옷걸이라든가 이런 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버릴 수 있는데 플라스틱은요 제대로 잘 활용하면 잘게 부수고 녹여서 장난감을 새로 만든다거나 또 옷으로도 만들어진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판다 특파원 들리나? 나의 목소리 들려? 네, 판다 특파원입니다.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돼요.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세요. 그리고 약을 그냥 버리면 땅과 물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위험해져요. 버리는 의약품은 모아서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지고 가세요. 지금까지 탐구생활 판다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다 남은 이런 이 약들도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군요.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지고 가서 대신 버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겠군요. 자, 그럼 유리는 어떻게 버려야 될까 볼까요? 자, 유리는 여기 있는 요 그림처럼 혹시 그 안에 다른 이물질이 있다면 버리고 따로 재활용품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죠? 이것이 바로 뚜껑입니다. 뚜껑. 혹시 유리병 위에 다른 재질로 만든 뚜껑이 있다면 보통 플라스틱이나 또는 철이 되겠죠. 이런 뚜껑은 분리를 해서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자기나 사기로 된 화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은요 특수 규격 봉투가 있답니다. 자, 여기에 버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만 여러분이 잘 활용해 주신다면 소중한 자원으로 쓰레기가 재탄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셜록리. 오늘 라이브 방송 반응이 폭발적이야. 모두 셜록리 덕분에 앞으로 재활용품 배출을 잘할 수 있겠다고 하네. 그렇다니 내가 방송한 보람이 있군. 그런데 말이야, 난 말이지 돈으로 돌아오는 분리배출 얘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그건 걱정 말게나. 셜록리 혼자 너무 애쓴다고 숲속 동물 친구들도 함께 도와줘서 알아보는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거든. 돈으로 돌아오는 분리배출에 관한 건 숲속 동물 친구들에게 맡겨보자고. 그래, 그럼 그 공조수사 나는 환영일세. 순호야, 빈병으로 돈 버는 방법 알려줄까? 진짜? 어떻게 돈을 벌어? 알려주라. 음료에 병값을 포함시켜 판 후 빈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돈으로 돌려줘. 이걸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고 해. 당장 가서 받아야지. 모든 병이 그런 거 아니니까 이 마크를 꼭 확인해야 돼. 그래? 먼저 마크를 확인해야겠네. 그럼 우리 돈으로 돌아오는 분리배출을 좀 더 알아보자. 좋아. 어라? 사람들이 캔과 페트병을 넣고 있네? 우와, 신기하다.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캔과 페트병을 구멍에 넣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기계네. 독일에서도 판트라는 공병 보증금 제도가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이런 자판기에 캔, 페트병, 유리병을 넣고 받은 영수증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
쓰레기도 줄이고 돈도 받고 일석이조네. 여러 나라에서도 재활용 자판기를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어. 브라질의 쿠리치바엔 녹색 교환의 날이 있어.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채소나 과일로 바꿀 수 있지. 덕분에 거리도 깨끗해지고 환경보호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도 높아졌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잖아. 소비자가 커피와 같은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컵 보증금제 말이야. 워프! 요즘 분리배출에 대해 공부 많이 했나 보네. 우리나라에서 한때 시행되다 폐지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다시 하려고 해. 지금은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아 재활용이 잘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잘 되게 해야겠지. 왓슨에게 지금 연락이 왔어. 천재탐정 셜록리와 함께 공조수사를 해줘서 고맙다네. 좋아. 순호야, 넌 뭘 만든 거니? 우유값으로 로봇을 만들었어. 그런데 아직도 우유 썩는 냄새가 나네. 그러니까 우유값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만들어야지. 내가 예전에 살았던 유럽 스타일로 가방을 만들어 봤는데 어때? 워프야, 가방 멋지다. 근데 청바지처럼 생겼네. 눈치 빠르네. 낡은 청바지로 가방을 만든 거야. 업사이클링 제품이네. 업사이클링? 그게 뭐야? 재활용을 영어로 리사이클링이라고 해. 재활용품들이 공장에서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모두 말하지.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높인 새 제품을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해. 요즘엔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멋과 기능성을 살린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 전에 TV에서 봤는데 어느 영화 배우는 행사장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만든 드레스를 입고 나와 화제가 되었잖아. 우와, 이게 재활용한 옷이라고? 놀라운걸? 폐기물을 이용한 예술 정크아트도 있어. 예술가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경고를 담아 버려진 폐품과 부서진 기계로 작품을 만들었지. 폐기물의 변신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예술가에겐 쓰레기란 없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조상님들도 재활용을 했을까? 당근이지. 우리 조상님들의 삶에서도 재활용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어. 조상님들은 무엇 하나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대. 때마침 천재탐정 셜록리가 지금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같이 볼까? 재활용을 제대로 하시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님들은요, 음식이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남은 음식으로 돼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와 분뇨로 이렇게 거름으로 쓸 퇴비로 이용을 하셨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보이시죠? 예,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볏짚이 생기거든요. 그 볏짚으로 이렇게 지붕으로 만들 때 사용을 하셨고, 자, 초가집이죠, 이게. 그 다음에 생활용품으로도 이 볏짚을 가지고 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조각조각 난 이 헝겊들, 자투리 헝겊들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예쁜 예술작품, 바로 조각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나무를 떼어서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떼고 나면, 불로 떼고 나면은 숯이 만들어지죠. 이 숯을 가지고 장 담그실 때도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순물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습도 조절용으로도 사용을 하셨답니다. 베리베리 굿! 내가 유럽에 살 때도 보기 힘든 모습이야. 우리 조상님들의 재활용 지혜도 정말 대단한데? 무엇보다도 폐기물을 만들지 않으려는 마음과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
응, 우리 모두 잊지 말자. 그래. 지금 쓰레기 양은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쓰레기는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퀴즈 탐구 생활, 유퀴즈. 오케이. 좋아요. 네, 문제 나갑니다. 땅에 묻은 스티로폼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아우, 판다? 한 10년이요? 땡. 와프. 20년이요? 땡. 캐비. 100년이요? 땡. 아쉽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정답. 땅에 묻은 스티로폼이 전부 썩어서 없어지려면 500년이 걸립니다. 500년. 그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나무젓가락은 20년이 넘어야 썩어 없어진답니다. 최소 20년 이상 걸리네요. 이젠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재활용을 잘 해야겠고요. 일회용품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거예요. 고장난 물건은 버리지 말고 가능한 고쳐서 쓰려고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포장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시장에 갈 때 장바구니를 챙겨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네. 그럼 이제 저는 홀가분하게 가봐야겠습니다. 이 숲은 어쩌고요?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우리 숲속 동물 친구들이 제 역할을 해내셔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여러분 모두 환경 파수꾼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곧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잘 부탁합니다.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아쉽지만 인사해야겠네요. 천재탐정 셜록리, 그동안 다양한 환경 문제 사건을 해결해줘서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노래하면서 작별 인사할까요? 하나, 둘.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